안녕하세요. 방구석 문화재 답사입니다. 오늘은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나요? 물론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영향을 준 일본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볼 것은 동대사입니다. 일본 나라라는 곳에 있고요. 일본 이름은 도다이지지요. 선생님, 도다이지에는 정말 큰 불상이 있잖아요.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도다이지의 대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크기지요. 그런데 이 대불에 고대 한국인의 숨결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다이지와 대불은 8세기 나라를 수도로 하던 일본이 자신들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요? 이것이 왜 고대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래요. 도다이지는 8세기 일본이 자신들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었지요. 문제는 이 국력 자랑 자체가 통일 신라와의 경쟁에서 비롯되었어요. 백제의 후원을 받던 일본이 신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후 신라와 문화적 우위를 다투었다는 거지요. 또 도다이지를 건립한 주체가 행기스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바로 백제 도레인 출신입니다. 또 대부를 실제로 제작한 핵심 인사인 군이나카노 무라지 기미마로, 다케치노 오쿠니, 이나베노 모모요 등도 실제로 백제 도레인으로 보이고요. 선생님, 도레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도레인이란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나라가 큰 전란이 있을 때 주로 도레인들이 건너갔지요.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이 가야를 공격했을 때 가야 사람들이, 삼국통일 때는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물론 꼭 전쟁 시기 이외에도 도레인이 건너가기도 했는데 이런 도레인들은 당시 일본인보다 더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고대 일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도다이지는 백제 도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절이라 할 수 있군요. 혹시 도다이지 말고 또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일본 문화재가 있을까요? 호류지도 백제의 영향을 받은 사찰이라 할 수 있어요. 호류지는 쇼토쿠 태자라는 당시 일본의 왕자가 건립한 절인데요. 쇼토쿠 태자는 고대 일본의 기틀을 다진 사람으로서 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셨던 분이지요. 왼쪽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삼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쇼토쿠 태자예요. 이분도 외가 쪽은 백제 도레인이셨죠. 호류지에는 백제의 흔적이 참 많은데요. 호류지에 있는 구다라 관음상 역시 백제에서 가져온 것이라 해요. 구다라라는 말 자체가 백제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호류지의 뒤쪽에 있는 몽전에는 구세음 관음상이 있는데요. 구세음 관음상은 백제 성왕의 얼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선생님, 호류지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알지만 왜 하필 성왕의 얼굴을 담았을까요? 성왕은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을 백제의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지요. 백제는 끊임없이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전수해 주었고 이를 활용하여 성왕도 일본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성왕이 존경스러웠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호류지 몽전에 성왕의 얼굴을 심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호류지 역시도 고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곳이군요. 오사카의 시텐노지로 와 볼까요? 시텐노지, 우리나라 말로 사천왕사 역시 쇼토쿠 태자가 지은 절로 추정됩니다. 쇼토쿠 태자가 지은 절이라고 하면 벌써 고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절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맞아요. 시텐노지와 고대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은 절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시텐노지는 절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중문과 탑,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금당과 스님들이 배움을 구하는 강당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주변을 회랑으로 둘러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백제 역시도 중문과 탑, 금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을 회랑으로 둘러 놓았지요. 본 그림은 백제의 정림사지를 상상으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럼 일본의 시텐노지는 백제절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군요. 그럼 왜 일본은 백제의 사찰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을까요? 아마 시텐노지를 만들 당시 일본은 쇼토쿠 태자가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방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일본은 쇼토쿠 태자에게 영향을 주던 백제의 양식을 따왔을 테고요. 그럼 이 시텐노지는 존재 자체가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네요. 도다이지와 호류지, 시텐노지 모두 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럼 일본은 고대 우리나라 국가 중 백제의 영향만 받은 거네요. 일본이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꼭 백제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교토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일본의 나라라는 도시가 백제 도레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교토는 고구려와 신라 도레인들이 건설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진에서 보이는 야사카 신사는 고구려 도레인들이 건설했다고 전해져요. 고구려 도레인인 야사카노 즈쿠리가 세운 신사라는데요. 묘한 것은 여기서 모시는 신은 우두천왕이라는 신라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세운 신사의 신라의 신으로 볼 때 당시 일본 특히 교토로 몰려온 고구려, 신라 도레인들이 서로 협력해가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시텐노지로 볼 때 일본은 백제 도레인뿐 아니라 고구려, 신라 도레인들도 받아들였군요.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여기는 미넨자카와 산넨자카 아닌가요? 정말 일본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잖아요. 맞아요. 이 니넨 산넨자카 거리 역시 원래는 고구려, 도레인의 집단 거주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의 거리 풍경은 지극히 일본스럽지만 거리는 고구려 도레인들이 만들기 시작했지요. 특히 니넨, 산넨자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야사카의 탑은 고구려인들이 만든 법관사란 절에 있었던 탑입니다. 결국에는 야사카의 탑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고구려, 도레인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군요. 삼국 중 마지막 신라는 일본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럼 교토의 우주마사 역으로 가볼까요? 우주마사는 히타시라는 시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히타시는 신라 도레인인 진하승의 후예라고 보면 됩니다. 역 이름으로도 남아있는 진하승이란 인물은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인가 봐요. 진하승은 어떤 분이었나요? 쇼토쿠 태자 기억하지요? 쇼토쿠 태자는 시텐노지나 호류지뿐 아니라 많은 절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고류지 즉 우리나라 말로 광융사입니다. 이 광융사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량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신라도레인인 진하승이에요. 고류지에 들어가면 태진전이 있어요. 이 태진전은 바로 진하승을 기리는 정각입니다. 그만큼 이 고류지를 건립하는데 진하승의 역할이 컸어요. 물론 고류지의 본당에는 쇼토쿠 태자 즉 성덕태자의 이름이 현판으로 있기도 해요. 선생님, 그런데 고류지는 일본의 국보 1호가 보관된 곳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 국보 1호가 우리나라 문화재와 많이 닮았다고 하던데. 맞아요. 일본 국보 1호 목조 미륵 반가상은 우리나라 금동 미륵 반가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목조 미륵 반가상이 고류지가 만들어질 때 진하승이 신라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어요. 목조 미륵 반가상은 고류지에서도 국보관에 있는데요. 이 국보관에서는 진하승 부부상과 쇼토쿠 태자상도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상과 함께 진하승 부부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고류지에서 진하승의 위치를 알 수 있지요. 선생님, 일본의 나라와 교토는 고대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본에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일본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너무 배은망덕한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받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대에 무조건 문화적으로 베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삼국시대 기록들을 보면 삼국전쟁 때 일본을 끌어들인 기사가 많거든요. 가야가 일본을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거나 백제가 일본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일도 있지요. 그럼 삼국은 문화를 전수하고
일본은 인적 자원을 삼국에 제공하거나 삼국의 연합군이 되어 주었단 말이군요. 맞아요. 삼국은 일본에게 무조건적으로 문화적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 상황 시 생긴 난민들을 받아주던 나라도 바로 일본이지요. 어찌 보면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오늘날에도 삼국시대와 같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웃나라끼리 사이좋게 서로 도움이 된다면 더 나위할 것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우리에게 준 피해를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를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겠지요.